확실히 말라카 여행의 시작과 끝은 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입니다. 말라카의 존커 거리 근처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커 거리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 네덜란드 광장과 그 주변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사실 존커 거리 바로 옆쪽이기 때문에 함께 여행을 하면 좋은데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른 곳들이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커 거리 인근에 있는 네덜란드 광장과 그 주변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오늘의 여행 시작은 여기 벽화 거리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바로 네덜란드 광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쪽에 또 되게 중국풍의 아가씨 벽화가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참 여기 말라카는 중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존커워크 너머 강변 풍경입니다. 밤에 봤었는데 낮에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확실히 조금 더 잔잔하달까?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 더 조용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 광장이라는 이름답게 네, 풍차 있네요. 풍차. 요 너머로 이제 빨간색 그 교회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 앞쪽이 이제 네덜란드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네덜란드 광장이라고 붙은 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나 말라카는 모두 그 서구 열강에 의해서 그 식민지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영국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나라의 식민지였는데 처음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고 해요. 특히 여기 멜라카 지역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때 중심이 되었던 도시이기도 하니까 요런 네덜란드 광장이란 이름이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휴식도 취하고 버스킹도 하고 어젯밤에는 대규모 공연도 있었어요. 분수대를 중심으로 빨간 건물들이 있는데 저거는 말라카 아트 갤러리 미술관 같고 이쪽은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 말라카라고 쓰여 있죠. 연도가 1753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야, 언제부터 식민지 시대였던가 싶기도 한데 물론 이 건물들은 그렇게까지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부셨다가 재건하고 뭐 보수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알려져 있어요. 1700년대 건물치고는 너무 세핑세핑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이 거리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구경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행히 지금 해도 사라져서 많이 덥지 않습니다. 야, 구경하기엔 딱 좋네요.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시장 느낌은 아니고 그냥 조그만 가판대 형태의 시장이긴 한데 뭐 이것저것 팔기는 하는데 규모가 크진 않아요. 사실 여기가 이제 야시장이 열리고 나면은 지금 규모나 분위기를 봐선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낮 시간이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골목으로 이렇게 가게들 많이 보이시죠? 어제 야시장에서 판매됐던 것들이 상당수 눈에 띄긴 합니다. 바로 근처에는 시계탑도 있는데요. 이 시계탑도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여기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이후에 지어진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계탑만큼은 영국 식민지 때 지어진 거예요. 61년 후라고 설명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네덜란드의 역사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역사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거쳤던 나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이래저래 궁금하긴 하네요. 존커워크와 네덜란드 광장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거리는 한산해집니다. 사람이 확 줄어드네요. 아까 중심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쪽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오나 봐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교회? 성당이 있다고 제가 봤고 파모사 요새라는 곳도 있는데 그 두 군데를 한번 들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서 어떤 곳들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걷다 보니까 말라카 경찰서가 나와서 잠깐 찍어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봤던 경찰서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아담한데 색상이 여기는 경찰서가 하늘색의 흰색 톤이네요.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새롭네요. 지나가다가 씁쓸한 추억이 생각이 나서 잠깐 찍어봅니다.
경찰서를 등지고 계단을 오르면은 세인트폴 교회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또 계단이람? 그쵸? 요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바로 뒤에가 경찰서. 네, 뭐 어쩔 수 없죠. 빡세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은 이렇게 뷰 포인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곳은 아니어서 말라카 시내가 다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탁 트인 경치가 보기 좋기는 하네요. 야, 근데 조금 올라왔는데 되게 힘들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아래쪽에는 학생들이 지금 견학을 온 것 같은데 중국계 학교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빡세게 걸어서 세인트폴 교회? 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지금 터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죠. 제가 여기를 교회? 성당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구글맵에 세인트폴 교회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 설명에는 천주교 성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당인지 교회인지 아리까리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와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당이 많습니다. 성당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세인트폴 성당이라고 부를게요. 독특한 건물이네요. 여기 성당은 최초 1500년대에 지어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터만 남아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뭐 중축이나 아니면 개축을 했었던 뭐 그런 기록도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현재는 어쨌든 성당의 형태만 남아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한 이제 천주교의 종교 문화권이 들어와서 생겨진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말라카의 역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관광을 하곤 합니다. 아마 이제 쿠알라룸푸르나 말라카를 패키지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는 한 번씩 들리게 되긴 할 거예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인 만큼 다양한 자료와 과거의 유물이랄까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진짜 견학을 많이 오네요. 한 3개 학교에서 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곳도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세인트폴 성당에서 반대 방향으로 계단 타고 내려오면은 바로 이렇게 파모사 요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로 알고 있고, 파모사 요새,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전부입니다. 요새라고 말하긴 뭐하죠. 현재 이 형태만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보존 상태가 이런 걸 좋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 500~600년 전 건물이긴 한데, 그래도 뭐 볼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또 인생샷 아니면 인증샷 같은 걸 찍곤 하죠. 세인트폴 성당이랑 같이 묶어서 보시기에 좋을 거예요.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함께 둘러보시길 권장합니다. 사실 파모사 요새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오면은 이게 요새인지 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냥 조그만 건물만 하나 있을 뿐이니까. 단지 이제 건축물 앞에 대포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새 역할을 했던 곳이구나 라는 것 정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사진을 건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예요. 저는 다시 네덜란드 광장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광장 맞은편에 바스티온 미들버그란 이름의 대포대가 있더라고요. 여기 대포대,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바다가 인접한 곳이다 보니까 그 열강의 침입 같은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막는 방법으로 이 대포대를 설치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어딜 바라보고 있냐면은 이 앞에 있는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배들이 이쪽 강을 따라서 쳐들어온다 싶으면은 막 대포를 쏘는 거죠. 한국에도 뭐 강화도나 이런 데를 가면은 이런 형태의 포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방어 진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보셨던 파모사 요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다시 존 커워크 스트리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간식을 먹기엔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말라카 여행의 시작과 끝은 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가운데에
독특하게 생긴 풍선인지 로봇인지 알 수 없는 캐릭터가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존커워크 쪽에는 굉장히 유명한 락사 전문점이 있어요. 여기 가게 이름이 존커88인데 가게 작거든요. 좀 줄 쓴 거 보이세요? 와, 저도 처음에는 락사를 여기서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나라 블로그에도 여기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가격도 좋고 맛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안 먹고 싶죠. 그래서 저도 다른 집에서 락사를 먹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로 유명하신 집들은 저로서는 대기가 너무 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의 간식은 여기서 먹어보겠습니다. 올드데이 올드테이스트라고 하는 식당인데 식당이기도 하지만 카페 역할도 하는 곳이에요. 음료도 팔고 간식도 팔고. 제가 여기서 오늘 먹어볼 거는 여기 로띠카나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먹힌리스트에 메모해놨었는데 4링기씩 싸네요. 하나 먹어보고 그거 이외에 챈돌 같은 것도 먹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요. 요런 가게, 식당이기도 하지만 뭔가 여러가지 잡화나 커피류 같은 것도 판매를 하는 그런 가게입니다. 존커워크 야시장 중심부 쪽에 있는 곳이었고, 이 가게는 뭔가 브루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인테리어 곳곳에서 이소룡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문한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요게 로띠 카나이라는 메뉴고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잘라날로에서도 먹었었던 챈돌이라는 거죠. 제가 그때 팥빙수에 비교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름이 좀 특이해요. 뇨냐 오리지널 챈돌. 아무래도 이제 바바뇨냐 문화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챈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의 간식입니다. 먼저 로띠 카나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로띠 카나이, 로띠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빵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운 빵인데 요걸 이제 얇게 해가지고 소스를 찍어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먹었던 건 로띠 티슈였는데 좀 개념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워진 빵을 찢어가지고 소스에 찍어 먹는데 이 소스가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쿰쿰한 향이 나거든요. 이거 커리인데 좀 짠 커리, 뭐랄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액젓이 들어간 커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쿰쿰한 맛이 입에서 돕니다. 요거는 이제 빵은 되게 고소해요. 안 답니다. 빵이 달거나 하진 않은데 이게 고소한 빵을 쿰쿰한 소스에 찍어 먹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챈돌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요거는 팥빙수 같겠죠? 달아요. 요건 달아요. 이번에도 단짠이 됐네요. 챈돌 같은 경우에는 전에 먹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묽습니다. 그러니까 얼음 천지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서 마실 수 있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여기가 뇨냐 오리지널 챈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게마다 챈돌 만드는 방식은 조금씩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말라카에 있는 네덜란드 광장과 세인트폴 성당 등의 장소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소개해드린 장소는 낮에 가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덜란드 광장 같은 경우에는 밤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시장과 함께 둘러보기 좋고요. 야시장 바로 옆이기도 하고 걸어서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으로서는 말라카가 진짜 걸어서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제 가까운 곳에 많은 포인트가 몰려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말라카에서는 당일치기 혹은 1박 2일 정도의 여행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여유롭게 보고 싶어가지고 날짜를 나눠서 낮 모습도 보고 밤 모습도 보고 이렇게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낮밤의 매력이 분명히 다른 지역이죠.
이제 말라카에서의 공식 일정은 2개가 남았고 이 2개를 묶어서 한 편으로 영상을 할지 2편으로 할지는 이제 길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말라카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의 70% 이상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말라카는 진짜 쿠알라룸푸르 오셨으면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이기도 하고 한 번쯤은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쿠알라룸푸르를 이제 패키지 여행으로 오신다면 말라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둘러보시기 좋을 거예요. 저도 여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국인 패키지 여행 단체객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장소들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곳들도 둘러보면은 그 말라카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과거 식민지 역사 이런 것들도 둘러볼 수 있어서 꽤 괜찮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